자, 26번. 틀린 건 누굴까요? 몇 번을 고르셨을까? 안 골랐냐? 자, 보가. 그러면 첫 번째. 1번에 지금 show라는 동사 형태를 제시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보통은 to 부정사를 쓸 건지 아닐지를 물어보는데 여기는 전치사 to 다음에 또는 부정사 to 다음에 show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말은 앞에 있는 이 표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단순히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면 자, you are what you eat. 해석하면 너는 이다. 너가 먹는 것이다.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너가 먹는 게 너의 상태를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겠지. 너의 식습관이 너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that praise는 무슨 뜻? 그렇지. 이게 구예요. 구문.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면구라고 할 때 그 구가 이거겠죠. 그 구는 그러한 글귀는 종종 뭐합니까? 쓰입니다. 사용됩니다. 뭐하기 위해서? relationship,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해석 별다른 거 없는데 굳이 이놈을 이렇게 출제한 이유. 저번에 우리 lie라는 동사 변화 정리했었지. 그와 마찬가지 항상 세 가지 세트로 제시하면서 정확한 의미 판단을 물어보는 대표적인 표현. 자, used to 동사하면 무슨 뜻이죠? 이거는 조동사 파트에서 공부를 했었던 그렇지 무엇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반복적 습관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야. 지금은 뭐뭐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동일한 be used to 플러스 동사. 얘는 무슨 뜻? 얘는 자, 말 그대로 얘는 이렇게 끊어 놓으시면 됩니다. 앞부분은 be used니까 수동태 사용되다겠지. 투부정사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 뭐뭐를 위해 사용되다라는 단순한 구문.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표현이 1번 땡그라미에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영역으로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표현. to를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여기에 ing가 주로 나오지.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었지? 무엇에 자,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used to라는 표현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앞에 비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뒤에 등장하는 게 to인지 ing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구분하는 표현으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used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두 번째랑 세 번째를 구분하는 걸로써 장난을 칠 거야. 가장 귀찮은 부분은 구조상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석을 이용해서 정답 추론까지 가져가셔야만 합니다. 됐죠? 자, 그럼 1번의 show는 정리가 됐을 거라 믿고 2번 가봅시다. 2번에 which가 나왔네요. which가 나왔다. 뒷문장 불완전. ingredient는 무슨 말이죠? 재료. 근데 ingredient는 속재료야 항상.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를 설명할 때 ingredi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료는 material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자, 그러면 앞에 명사 있을 거야. 선행사. 그럼 뒷문장만 불완전하면 되겠네. 뒷문장 어떤 구조냐? It is sometimes difficult. 자, 보통 어렵다. 여기까지 끊으면 완전한 문장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가주어, 진주어가 활용되고 있지. 여기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 아는 것을. 그럼 know는 타동사 맞죠?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누가 나오고 있어? 그렇지. 명사절 what이 나왔어. 그럼 해석하면 정확히라는 부담이 필요 없겠지?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완전한 문장. 여기 하나만 더 곁들인다고 하면 지금 what is inside까지 끊어서 완전하다는 판단을 했으니까 여기에도 어법상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겠지. what의 특징은 선행사가 없어야 되겠지. 앞에는 exactly란 부사가 있으니까 선행사 없어. 그럼 이때 what은 무슨 격이야? 주격. 주어가 없으니까. inside라는 건 원래 부사니까 필요 없어요. 그럼 주어도 없고 뒤에도 없어.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완전과 불완전을 판단하는데 여기서 what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주어가 없기 때문이지. 그죠? 그럼 주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건 맞는데 주어도 없고 목적어나 주어도 없고 보어도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자, 뭘 말하고 싶은 거? 여기 나온 비동사는 해석 어떻게 해? 안에 무엇이 있다죠. 그치? 얘들아, 비동사는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 비동사는 지금처럼 뭐뭐가 있다라는 해석과 뭐뭐가 이다라는 해석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어떤 차이가 생겨요? 그렇지. 있다라고 해석되면 1형식 동사가 되는 거였었고 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2형식 동사가 되는 거였지. 따라서 여기 나온 문장은 비동사가 1형식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것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왜? 원래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완전과 불완전을 판단하는 구문의 표현이었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놈은 틀렸다. 우리가 바꿀 건? 그렇지. that이 되겠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뭘로 쓰인 걸까요? 뒷문장 완전하다 그랬지. 앞에 명사 있지. 그럼 동격이겠지. 근데 얘는 동격도 아니야. 얘는 동격도 아니야. 문장을 통으로 보시면 자, 이거는 판단하고 넘어가야 돼. 여기서부터 봤을 때 문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 2번 자리에 which 대신 that을 쓰라고 했어. 이 that은 뭘로 쓰인 거? 어떤 문장 내에서 어떤 구조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지를 찾아내야 돼. 특정한 단어가 눈에 보이면 되는데 세 번째 줄에 이 단어와 네 번째 줄에 that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얘는 so that 용어죠. so that 용어. 뭐 크게 따지면 접속사 대신 건 맞지만 본격의 that은 아닙니다. so가 문장에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로서 접근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얘기. 됐냐? 그럼 정답 찾았고 3번에 to find는 도대체 왜 쓴 거요? 쉽게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way라는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 형용사적 용법. 오케이?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고 네. 어. 라벨스 왜 어리? 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벨이고 영어를 label이라는 표현을 쓰겠지. 이게 food label이 뭐야? 음식 상 그렇지. 그리 예를 들어서 뭐 잼 같은 거 하나 사면 뭐 상표도 붙어 있고 거기에 뭐 성분표 들어 있겠지. 이걸 나타내는 표시를 label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food label 이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고 복수 명사니까 비동사로 are까지 쓰일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뒤에가 아, 그냥 왜 자, 주어가 지금 복수라서 동사를 복수로 했지. 그럼 이렇게 단수와 복수를 맞추는 걸 우리는 문법적인 용어로 수일치라고 하죠. 수일치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주어를 지금 좋은 얘기 해주신 거예요. 수일치는 항상 누구? 주어와 그리고 동사의 관계입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일치라는 건 주어와 동사의 관계입니다. 자, 앞에 주어가 나왔어. 동사로 비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뒤에는 보어가 따라왔어. 근데 앞에 있는 주어가 예를 들어서 단수야.
그럼 뒤에 있는 보어는 단수여야 돼, 복수여야 돼? 상관없어요. 오케이. 앞에가 단수인데 뒤에가 복수일 수 있고, 앞에가 복수인데 뒤에가 단수일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스위치는 항상 주어랑 동사에만 맞추는 개념인 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럼 다시 한번, 얘가 복수인데 왜 단수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 맞죠? 맞지? 네. 요거는 스위치에서는 상관없는 파트. 자, 그 다음에 4번은 도대체 뭐예요? 4번은 정답은 아니겠지. 근데 like 무슨 뜻? 좋아요. 자, 앞에 비동사가 있어. 그럼 얘는 동사일까요? 아니겠지. 동사로 like는 좋아하다. 동사가 아니면 뭐뭐처럼. 그럼 단수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 표현만 따라오면 되겠지. 오케이? 됐나요? 질문할 게 있나 여기? 자, 방금 like 해석 뭐라고 했었어? 그렇지, 뭐뭐처럼이라고 했었지. 그럼 이럴 경우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전치사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얘는 전치사 겸 접속사로도 쓸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like는 처럼으로 쓰일 때 전치사에서 끝나지만 실제로는 접속사의 기능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안 나오는 경우도 모두 가능하니까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쓰시고 땡그라미 5번은 비동사 is가 나왔죠? 그러면 단 복수를 판단해보자 이런 문제가 되겠네. 주어가 누구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겠네. 네. 그렇지. purpose가 무슨 뜻? 맞죠? 그렇지. 목적이라는 명사.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성분들을 살펴보면 또 전치사 of가 나왔고 명사 나왔으니까 우리는 전면구 날려버릴 거. 그럼 떨어져 있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수일치를 가져가면 단수 취급 확인할 수 있겠지. 거기에다가 동사로 여러분들 inform은 무슨 뜻이에요? 정보. 그렇지. information은 정보였고 inform은 알리다, 정보를 제공하다는 뜻이에요. 기억하면 좋겠지. 쉽게 알리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 나머지 거에서는 뭐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만 기억할까? 자, 우리 뭐 컨텐츠라는 말 요즘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할 텐데 복수라서 S를 붙인 거고 그럼 컨텐트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일까? 컨텐트가 동사로 쓰이면 얘는 만족시키다라는 동사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합시다. 컨텐트라는 자체가 뭐 내용물, 속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만족을 주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27번. 27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일치와 연결되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사 찾는 거.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정답은 4번이었고, 정답 먼저 확인.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여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겠지. 사람 이름. 다음에 누가 보여? 콤마. 그지? 그럼 그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써 쭉 연결했어. 누구 나와야 돼? 동사. 진짜 동사 자리에 ing는 말이 안 돼. 정답은 4번이겠고 주어는 3인칭 단수였으니까 우리는 주장하다 argue라는 동사에다가 s까지 붙여야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있겠지. 스위치. 이거보다 더 많이 출제되는 문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학년 상관없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무조건. 그럼 땡그라미 1번 판단합시다. 왜 맞는 표현?
동그라미 1번. even. 비교급, 강조 표현, 비교급. 이걸 물어보는 거겠지. 보통은 앞에다가 밑줄을 치는데 뒤에다가 밑줄을 친 조금은 낯설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expand라는 동사에다 ing를 붙였죠. expand는 무슨 뜻인데? expand 하면 확장하다, 늘리다라는 뜻이죠. 그지? 왜 ing 붙였어? 왜? 오브 다음. 그리고 바로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 필요한 동명사의 표현으로서 ing까지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비동사 is를 쓰고 있으면서 수일치 물어보고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시작, 3번째. As a result, 결과적으로 필요 없어. The pressure, 압력, 압박. 어떤 압박? confirm이라는 게 뭐 하는 거지? confirm이라는 건? 또 적어야겠네. 중요한 동사니까. 일단, 제일 익숙할 것 같은 거 먼저 해볼까? 이 confirm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 confirm 받으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뭐를 승인하다, 확인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승인, 확인의 동사. 그럼 여기 나와 있는 FORM 얘는 뭐 하는 거? confirm이라는 건, 자, 아까 우리 uniform 했었지. form의 형태겠죠. 형태를 하나로 맞춰가는 거. 그래서 얘는 순응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세 가지가 세트예요. confine까지. 비슷하게 생긴 세 가지. confine은 어려운 말로는 국한시키다. 평소에 그딴 말 잘 안 쓰니까 뭐뭐를 제한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제한하는 거. 제한하는 거 말고. 비스무리한 세 가지 단어를 알맞은 단어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출제가 안 돼요. 예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야?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주고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어. 다행스럽게 진짜 요즘은 그 문제가 출제가 안 돼. 그 문제 하나 맞추려면 단어 수준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뭐 여러분들 이 정도는 들어봤을 수 있죠? 많이 쌤도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하니까. imaginary라는 단어가 있고 imaginative라는 단어가 있지. 이 정도는 얘들아 기억해야 돼. imaginary, imaginative 둘 다 상상하다에서 파생되는 단어인데 아래에 있는 건 말 그대로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력이 높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위에 있는 imaginary는 무슨 뜻? 얘는 허구의 라는 뜻이야. 말도 안 되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둘 다 상상이라는 말은 맞지만 아래 것은 참 생각을 잘하네 라는 거겠고 위에 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라고 설명하는 거였지. 이거 설명할 때마다 같이 하는 수학 용어 있었지. 서연아, 그지? 그지? 뭐 있었어? 허수 있었잖아. 이거 몇 학년 때 배운다 그러지? 고1 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배우나, 이거? 하지만 고등학생들만 배우는 건가? 허수. 말도 안 되는. 그래서 imaginary number이 i. 저걸 설명하는 거고. 말 같지도 않은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됐다. 단어를 이런 거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압력, 압박. 뭐 하려는? confirm. 수능하는 거지. 맞춰가야 돼. 어디에? standard. standard라는 건 표준, 기준이겠지.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 압력,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expectation, 기대치. 누구의? 친구나 다른 사회적 집단이겠지. 그럼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는 압력은 이 문장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단수니까
비동사 is로 연결되는 건 맞을 거고 정답은 아니지만 또 중요한 표현 be likely to 밑으로 옮겨서 정리할게요. 자,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 같은 개념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들 싹 다 써놓고 기억하셔야 되겠지. 지금 여기 있는 거 be likely to 동사. 그러니까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다 똑같아요. 어쨌든 그 행동을 할 것 같음을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be willing to 얘는 정확하면 기꺼이 뭐뭐 하겠다지만 우리는 그걸 하겠다라는 내용 정도만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be willing to 그리고 역시 tend to 이것도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석 방법은 정확히 따지면 달라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결국 그 행위를 할 거다라는 표현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혀 다른 해석이 되긴 하겠지만 intend도 갖다 붙여도 돼요. intend to. 얘는 뭐뭐 할 의도가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 그 행위를 모두 다 하겠다라는 과정, 의도, 의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 중간에 들어가는 특히 likely나 willing 같은 표현들을 다른 걸로 바꿔놓고 윗글의 흐름과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변형 문제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다 적으셨나요? 적으시고 필요한 거 적으시고. 오케이. 그러면 수일치 확인됐고 정답 4번 확인할 수 있었고 자, 5번 볼까요? 5번 that 여기서 뭘로 쓰였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걸 확인하면 됩니다.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 아이들은 share 공유하겠죠? with their peer P-E-E-R 무슨 뜻? 모르면 안 돼? 진짜 많이 나와요. 동료 peer 동료라는 단어. 그들의 동료들과 이 세상을 우리가 아이들이 공유하는 세상은 중요한 건 타동사 share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음.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사물 which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게 얘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꿔놓고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는 거지. 그럼 쉽게는 세상이니까 world겠지 자연스러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분석을 통해서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이 단어 역시 또 미안하지만 나올 때마다 설명할 수밖에 없네. 누구의 과거분사? 오케이 bear이에요. bear or born 이렇게 동사 변화 이루어지는 거. 그럼 동사로 bear 무슨 뜻이 있어? 무슨 뜻이 있어? 자, 나타란 뜻이 있죠. 그럼 인간이건 동물이건 부모 또는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거니까 지금처럼 BPP 수동태를 쓰는 거겠지. 그리고 이거 정말 유치하지만 단군 신화 통해서 암기하라고 했어요. 명사로 곰이지 당연히. 그죠? 곰이 어떻게 했어? 졸라 맛없는 거 먹으면서 참았잖아. 그래서 얘가 참다, 견디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어떻게 됐지? 변신했지. 그래서 변화하다라는 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의미를 다 갖는 동사예요. 그래서 아이고 야 뭐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서 활용을 낳았지. 다 연결될 수 있는 동사들. 변화하다, 바꾸다, 바뀌다. 솔직히 이 동사 세 번째는 중요하진 않아요. 얘가 출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하지만 참다, 나타라는 동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27번까지는 마무리가 되겠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28번. 28번. 얘는, 가장 어려운 어법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석도 막 해야 되고, 내용도 좀 까다롭고 이상하고.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how가 나왔지. how는 관계 부사겠죠? 그지? 그럼 관계 부사라면 뒷문장은 어떻게 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visual input은 시각적 입력은, 시각적 투입은, 우리가 받는 시각적 정보는 이런 뜻인 거야. 얘는 뭐 할 수 있다? can override 할 수 있어. override라는 건 뭘까? 자, ride는 올라타는 거지. over는 지나친 거지. 그 더 위로 올라탄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아래를 보시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뭐뭐에 우선하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는 뭐보다 우선할 수 있다? taste and smell. 맛과 냄새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 아니기 첫 번째 문장부터 내용을 살짝 잡으면 비록 분명합니다. 뭐를? 음식에 대한 평가의 부분은 뭐에? 자, visual appearance. 외관이라는 얘기겠죠. 그지? 외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놀랍습니다. 뭐가? 그 시각적인 것은 맛이나 냄새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비록이라고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은 말하고 있어. 시각적인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시각적인 건 겁나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접속사 but이나 although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내용을 함부로 유추하면 안 돼. 비록 영어 단어 암기가 중요하지만 뒷내용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얘기야. 생각보다 더 중요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생각보단 중요하잖아요. 함부로 유추하면 안 돼. 절대 모의고사는. 알겠죠? 주어진 정보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온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how는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제시했습니다. 얘는 지금 보어 자리가 맞을까요? 물어보는 문제라고 봅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나? 맞지.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인드. 그렇지.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이 어렵다고. 어려운 건 그거겠지. 그러니까 오형식 목적격 보어로서 difficult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나 좀 허접한 설명이고 여기 쓰인 it 플러스 동사까지는 같이 적용이 돼야죠. 이것도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특강 이거 하면서 오형식 공식이 뭐였죠? 이거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뭐 있었지.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오형식의 목적어 자리에는 절대 누구를 쓸 수 없다?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아니야? 새로워? 그러면 쓸 수 없는 to 부정사를 어떻게 해야 돼? 아닌지. 얘를 물론 ing로 바꿔도 되겠지만 얘를 문장의 뒤로 보내버려요. 그럼 여기에는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겠지. 자, 왜 못 써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다고 했었어요. 공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목적어는 원래 필수였잖아. it으로. 그렇지. 비워둘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가짜 목적어 it을 갖다 붙여. 그럼 결론적으로는 it to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t to가 문장 중간에 보이면 오형식이겠구나라는 걸 바로 판단하는 힌트로서 갖다 붙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오형식 목적어 자리엔 to 부정사를 못 써요. 이건 공식. 그리고 그냥 추가적으로 살짝 이런 것도 추가 설명드리자면 4형식은 수요 동사였지. 같이 알아두세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4형식 수요 동사에서 역시 이 직목 자리에는 쓸 수 없는 놈이 하나 있어. 누구? 이 자리에는 대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gave 주었습니다. them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어. 그럼 내용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 그들에게 그것을 준 거야. 하지만 간목, 직목을 따졌고 직목 자리에 대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어떻게 고쳐? 얘는 무조건 3형식으로 바꾸고 중간에 전치사도 넣어줘야 돼. 오케이. 4형식을 썼는데 마지막 직목이 대명사라면 그건 어법상 틀린 거. 5형식 목적어는 투부정사를, 4형식 수요동사는 직목 자리에 대명사를 못 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목적어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로서 difficult 들어간 거 확인 가능하겠고 3번 갑시다. 비동사 is를 썼어. 주어 찾으란 얘기겠지. 문장 어디서 시작되냐? 여기서 시작되네요. 자, perhaps 아마도 부사니까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니까 역시 필요 없죠. 그지? 그럼 more이라는 것도 역시 striking을 꾸며주는 표현이니까 일단 필수는 아니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더 뭐한 것이야? 더 놀라운 이런 얘기지. 그럼 놀라운이라는 자체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을까요? 놀라운 품사가 뭐야? 니은 받침으로 끝나면 형용사겠지. 형용사는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지. 자, 뭐냐 하면 문장 앞에 필수가 아닌 놈들을 싹 다 지웠어.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와야 되지. 근데 주어가 안 나왔어. 얘는 동사인 건 분명해. 그럼 얘 의문문인가? 봤더니 문장 끝나는데 마침표야. 의문문도 아니지. 얘는 지금 뒤에 있는 이 experience가 문장의 주어야. 어때?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바꿔놨지. 도치 구문입니다. 도치를 시켜놓고, 오케이? 도치를 시켜놓고 뒤로 간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수 일치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은 실제 문법 문제는 거의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 영역이니까 조금 더 그 마지막 우리 이제 7번째나 8번째에 도치 관련된 것들은 좀 이론 정리가 들어갈 텐데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동그라미 5번부터 먼저 볼게요. 5번 먼저. 5번은 뭘로 쓰였을까요? 자,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 앞에 into가 있지. 얘는 전치사 때문에 등장하는 동명사가 되겠죠. 그죠? 자, 동명사는 선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억을 해야 돼. 명사 역할을 수행하는 건 맞지만 동명사는 선행사로 사용되진 않아요. 따라서 이때 that은 선행사가 없는 접속사 that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겠고 그럼 뒷문장은 완전하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는 모르겠죠? 아, 몰라도 돼. 얘들아, 수지름이야, 수지름. 알겠지? 샤르도네라고 불리는 수지름인데 몰라서 상관없어요. 자, white wine. 화이트 와인이지. 그 와인은 이었습니다. in fact, 부사 필요 없어. 그 와인은 사실 red 와인이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 that의 쓰임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남은 4번이 정답이 될 건데
여기만 보면 when이 나왔으니까 완전해야 돼. 그들은 주었습니다. white wine을.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하지. 근데 왜 얘가 틀렸냐? 여기서 이건 해석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와인을 감별하는 실험에 참가한 그 참가자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와인을 주는 게 아니라 와인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잡는 이들은 주는 게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수동태 were given의 형태를 물어보는 아주 치사한, 아주 좋지 않은 어법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진짜로 문법적인 특징을 잘 고려해서 푼다기보다는 해석을 통해서 능수동을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 얘는 난이도는 높았어. 오답률도 엄청 높았지만 좋은 문제로 보여지진 않아요.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